안녕하세요. 서울시립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저는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차재익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인인권 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냄새, 할머니의 말투, 할머니와 했던 윷놀이, 이런 것들이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할머니 나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누구랑 너무나 좋은 관계가 있었고 또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러면 할머니는 아마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늘 할머니가 좋다고 대답했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노력하셨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세대들이 알게 모르게 받은 혜택들을 어르신들을 위해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일제강점기나 6.25, 월남전, 서독 광부나 간호사 파견, 사우디아라비아 근로 파견 등 험난하고 이제 어려운 세월들을 많이 보내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들은 사실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기초연금도 있고요, 지하철 무임승차도 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좋은 제도들이 있고, 서울시립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과 같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치와 감동을 섬기는 곳도 있을 겁니다. 노인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국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현재 누리고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미안하거나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이 참 친절해요, 혹은 이런 프로그램들 이용할 때 이렇게 불편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어르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나온 강사가 굉장히 잘하네, 다음에 또 불러줘 라든가, 아니면 저 강사 좀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요 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다 어르신들이 가진 권리라는 거죠. 물론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다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생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다면, 그 30명 제한하는 것이 신청 기간 안에 선착순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다면 추첨을 통해 뽑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회는 공평하고요, 특별히 이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뽑는 기준이 누군가 키가 커서, 재산이 많아서, 학력이 좋아서, 이런 기준으로 뽑는다면 당연히 노인인권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소중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누구도 나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권이 침해받았는데 구제받고 싶어요, 혹은 상담받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577-1389이고요. 전국 어디든 연락하시면 관할 기관으로 연락이 됩니다. 마포에서 전화하시면 서울특별시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이 되고요.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되고요. 내 노인인권이 침해당했어요, 혹은 노인학대가 의심돼요 하는 상황들은 24시간 전화 주시면 됩니다. 혹시 번호가 너무 길다고 한다면요,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경찰에 전화하는 건 너무 큰 일을 만드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110이라고 있습니다.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라고 있는데요. 이쪽에 답답한 마음을 좀 털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인권 침해 사례도 경미한 것이 있고 중대한 것이 있는데, 경미한 사례의 경우에는 화해를 권고하거나 교육을 수강해라 정도에 그치지만, 노인학대와 같이 중대한 일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또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노인인권 침해나 노인학대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미리 예방도 하고, 주변에 이런 분들을 발견한다면 신고해서 주변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나와 있는데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노인학대 현황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또 무시하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 학대 사례 중에서 42%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신체적 학대가 38%, 방임 학대가 11% 순이었습니다. 싸움을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지는 않잖아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가게 되고 물건을 던지게 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학대 순으로 학대가 유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5,243건의 학대 사례가 접수되었고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5%입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10%, 공공장소 등 제3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5%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거기 가면 밥도 안 주고 때리고 감금하고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는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에는 요새는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을 피해서 뭔가 어르신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학대를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족과 같이 가정에서 은폐된 곳에서 학대를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학대 행위자 비율 중에서요, 아들이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31% 배우자가 학대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을 아들에게 주고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들들이 이제 부모님과 부양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학대도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사는 부모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배우자와는 따로 떨어져 살진 않잖아요.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배우자의 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아들과 배우자가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학대 유형이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족이 결국엔 학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를 당하신 어르신들이 내 잘못이야, 나만 견디면 돼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노인 학대나 이런 것들은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취급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이나 배우자를 신고했을 때 빨간 줄이라는 전과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보호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이분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접근 제한이나 수강 명령,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지 않고 이 행위자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부부싸움이 심하게 나서 경찰에 출동해도 아예 가족 간의 일이니까 잘 해결하세요 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가족끼리 발생한 학대를 굉장히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피해자를 잘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단순 행패 정도라고 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하시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학대 사건이 좀 진정이 된다고 하면은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상이나 나의 이웃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도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좀 꺼려진다고 하시면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화번호는 1577-1389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노인학대 유형 6가지에 해당된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학대인데요. 누군가가 어르신을 때리거나 집을 못 나가게 감금한다거나 물건을 던지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아예 반대로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으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성적 학대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 성희롱 등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서 통장을 함부로 가져가고 돈을 인출하거나 어르신의 인감을 도장 가져가서 집을 매매하는 등의 행동을 뜻합니다. 방임 학대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방치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것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유기학대는 어르신들을 낯선 장소나 요양원, 병원 등에 입원시켜 놓고 방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대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정리하면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나를 때리고 아예 말을 걸지 않거나 나에 무관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나를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하는 것들이 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것도 없고 해서 전화했는데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참 후련해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오늘 교육을 듣고 내가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1577-138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어르신들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